안녕하십니까. 랜드풀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 아무래도 한번 또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에서 진짜 핫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말로만 핫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취급을 하는 부동산, 그리고 업자분들 있죠. 현장 뛰시는 떴다만 업자분들까지 다 내려간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벌써. 자, 부산 롯데캐슬 드메르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여기 홈페이지에 먼저 같이 들어왔는데 홈페이지는 사실 여기서 뭐 딱히 볼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여기 사업 개요 요거 하나 보면서 같이 넘어가실게요. 자, 새로운 부산항에 어쩌고저쩌고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멘트는 항상 보지 마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 자, 롯데캐슬 드메르, 그래서 부산항, 북항이죠. 북항 개발 사업지구에서 D3 세 번째 블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하 5층 그리고 지상으로는 59층. 그래서 저는 59층짜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끝내주게 나오게 될 것 같고, 물론 LCT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다시 이렇게 50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사실 부산에서 말고는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송도나 이런 데도 50층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1200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산항 앞에 부산광역시라 할지라도 12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역시 굉장히 큰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자, 타입을 한번 보실게요. 45, 46, 71, 90, 91,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확 뛰어 넘어가 버립니다. 314, 335, 얘네가 아마 7개씩 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딱 봐도 아, 펜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45서부터 91까지 사이즈는 그냥 이만저만하게 만만하게 있는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케이션 한번 볼게요. 자, 지도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냥 여기는 부산 기차역이죠. KTX, SRT 쓰는 부산역 앞이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산역 앞에가 여기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뭐 연결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초량역, 지하철역 이제 여기 바로 앞에고, 한 칸 더 가면은 부산진역,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부산역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 연결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트램이 또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진짜 멋들어지게 막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랜드프로 여기서 또 방송을 하지만 랜드프로에서 강의를 하러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게 되면은 2만 원짜리 호텔에서부터 20만 원짜리 호텔까지 다양한 데를 막 다 돌아다녀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가 부산역 쪽에서 호텔에서 묵게 되면은 그 반대편 쪽에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쭉 펼쳐지는 야경들 있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이는 부산 항들, 반대편에 있는 센텀 이제 그쪽까지도 해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해서 보이는 그 시야가 야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캐슬 드메르는요, 그냥 그거 보라고 부산역 앞에다 그냥 대놓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나가는 타입이 아무래도 최고죠, 최고의 조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꼭 그거 아닌다 할지라도 45 타입이나 46 타입들 그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이쪽에서도 충분히 요런 데 시티뷰 있죠? 시티뷰도 충분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망 하나 진짜 끝내주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요거 지도 하나 보면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가 여기에요. 부산역 여기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해놨다 이 얘기고, 초량역이랑 어차피 뭐 가까우니까. 자, 이제 여기죠, 여기. 북항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쁘게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크루즈고, 여기 이제 그 대형 여객선 크루즈가 쓰고 이렇게 해서 될 거예요. 여기도 부두가 5부두, 7부두에서 쭉 여기도 막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조망으로 해서 얘가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조망이 상당히 이쁘다는 거. 그리고 그걸 뽑아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산항대교. 이 도로가 밤에 대교죠, 대교. 진짜 끝내주는 명물입니다, 명물. 야경 명소죠. 그걸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놓고 요거 90타입이 끝내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내가 동해, 속초, 서해스타일스, 뭐 어디 뭐 호숫가 앞에 어디 뭐 여수, 웅천지구 뭐 다 알죠. 다 가봤죠. 드론 띄우고 내가 밤에도 기다렸다가 어떻게 야경이 나오나도 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밤에 보시게 되면은 밤바다, 뭐 여수 밤바다 그게 아닙니다. 밤에 보게 되면은 검게만 보이고 그 바다가 정말 무서워요. 여긴 얘기가 다릅니다. 부산항대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밤새워 일하는 이 부둣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야경이나 이런 것을 아마 진짜 끝내주게 멋들어지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지도를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D1. 그리고 이제 여기가 D2, 여기가 이제 D3.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국제 여객 터미널 딱 여기 있고. 그럼 바로 앞에 딱이죠. 부산역 앞에 있고 국제 여객 터미널 있고. 그럼 더 이상 얘기를 입지를 따졌을 때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D1에 여기 T1 이쪽 블럭에 들어가는 게 협성 슈포레가 들어갑니다. 협성 슈포레가 여러분들 그렇게 막 익숙한 브랜드는 아닐 거예요. G7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협성 브랜드가 여기 이제 쭉 들어가는데 얘가 61층 엄청나죠. 61층.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때 10억에 분양을 했나 그랬는데 이게 지금 12억, 13억 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동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죠. D3 여기가 59층을 해서 거의 이제 뭐 맘먹고 같이 노는 거죠. 아마 높이는 얘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성 슈퍼레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뭐 동원에 있는 그 비슷한 동원 로얄도쿄라든지 이런 데 브랜드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몰라요. 동원 참치는 알지. 동원 참치는. 근데 동원건설 것도 물론 이제 유명하긴 한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인식이 잘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그 대기업 브랜드 있죠.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부산은 레미안 있죠. 제가 저번에 그 레미안 온천장 그쪽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미안 지구가 또 세 가지가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안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들어봐도 잘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뭐 협성, 뭐 동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롯데캐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롯데캐슬이 이 위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브랜드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높이로 보나 뭐로 보나 그냥 여기가 끝내주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여기가 일반 뭐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개념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평면도는 그냥 뭐 노멀하게 잘 나와 있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흠잡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맞동풍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자, 근데 여기가 제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의 그 차이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서 뜹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미엄이 딱 붙는다든가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대신에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 받는 걸로. 그래서 물론 이제 아파트도 월세를 받긴 받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죠. 월세 받는 걸로 간다 그러면 누가 아파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요. 아파트는 프리미엄을 받은 걸로 가고 주목적이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월세가 나오면 좋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오피스텔은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월세를 받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피가 뜹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여기 많이 있고 우리 거래처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어제까지 해서 제가 다 전화해보고 카톡 해보고 해서 막 주고받고 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현장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떴다방들이나 업자분들이나 투자자 사모님들이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거는 P가 지금 90 타입으로 해서 여기 앞으로 쭉 떨어지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P가 지금 1억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세죠. 정말 셉니다. 그래서 부산 바닥이 원래
세게 놉니다, 진짜. 부산 사람들은요, 우리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잔잔하게 막 오피스텔 했을 때만 한 500, 뭐 잘해 한 2000 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돌 때는 진짜 한번 돌릴 때는 세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갖고 요번에 여기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좀 길게 생각을 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길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계약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길게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죽어요, 진짜. 네. 있는 사람들이 길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청약을 사람들이 원래 3월 10일 아닙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들 막 모아놓고 맨 처음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먼저 해요. 뭐 이것저것 막 상품도 많이 나눠주고 달력도 주고 뭐 부동산 하면서 쓰시라고 메모지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홍보 자료랑 같이 이제 막 불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눠줬을 때는 평면도랑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지 배치도랑 이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원래 3월 10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공고문이 아직 오케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안 하고 다음 주 그래서 이제 3월 17일 날 3월 17일 날 아마 청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청약 통장 준비하세요. 세대주 누가 더 유리한지 미리 바꿔놓으세요. 청약 예치금 준비하세요. 특공에 맞게끔 서류 정리랑 등본 같은 거 깔끔하게 해놓으세요라고 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애시당초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네. 19세 이상이다. 그럼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6이랑 뭐 1군, 2군, 3군이 있어요. 그래서 뭐 45, 46 그리고 이제 2군은 뭐 70 타입 그리고 이제 3군은 뭐 90, 91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에 하나씩만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군에 100만 원, 2군에 100만 원, 3군에 1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펜트 있죠? 펜트 두 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4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도 나 한번 넣어볼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청약 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롯데캐슬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드메르 거기에 가서 이제 홈페이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개설이 될 겁니다. 청약 받는 부분이 거기다가 신청하시고 가상계좌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에서 뭐 총 800만 원 넣어 놓으시든지 원하는 타입 90 타입이 있으니까 난 그거 하나만 할란다 해서 3분의 1만 신청하고서 100만 원 넣으시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일반적인 아파트 진행하는 것처럼 뭐 부적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거 하나 잡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당첨만 된다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월세 수익도 괜찮고 프리미엄도 팍팍 이미 벌써 다 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쁜 점도 분명히 하나 있을 테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아마 다음 달 4월 달 정도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그 생활 숙박형 있죠. 거기에 대한 그 입법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까지는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와 비슷한 약간의 이제 행정적인 조치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당첨이 돼갖고 이제 월세형으로 해서 이제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임대를 놔서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 전입신고가 아마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좀 좋습니까? 그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가서 우리가 뭐 당첨이 안 된 걸 후회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청약을 넣으시고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행복하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규제를 다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원래 또 분양권 마당에서만 또 10년 이상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는 노하우 여러 가지 사항까지 해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영상 끝날 때쯤에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것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캐슬 드메르 한번 같이 봤습니다. 진짜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